이어서 우리의 총재이신 김동원 총장님께서 추념사가 있겠습니다. 사람이 됐건 국가가 됐건 자기의 역사와 정체성을 모르면 발전도 없고 심지어는 그 나라가 망하기까지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매년 추념사를 하지만은 똑같은 내용보다는 오늘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섰습니다. 1945년 해방이 되고 48년 나라를 건국하기 전까지 이념전쟁 가운데 희생되신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11만 명 됩니다. 그 중에 가장 많은 분, 17,000기 이상의 위패가 이 묘비 단알에 지금 만장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분들을 모셨고 가장 큰 곳이 이곳입니다. 그런데 이런 분들 아니면 대한민국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그 성향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무정부 상태입니다. 우리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기 때문에 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3년간은 무정부 상태였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념전쟁 가운데 특히 우리는 공산당이 싫습니다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일어났다가 그 공산주의자들한테 이렇게 희생을 당하신 겁니다. 그래서 그 터 위에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건국이 됐습니다. 그런데 거기까지는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나라가 남한만 선거를 통해서 48년 8월 15일 날 건국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만의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엔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세계 외교를 해나가면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선 나라가 되기까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.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나니까 북한에서 다급한 나머지 한 달 만에 9월 9일 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건국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유엔에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유엔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1948년 12월에 파리에서 열리는 제3차 유엔 총회에 두 나라 대표들이 거기에 참석을 합니다. 참석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8명이 갑니다. 장면 씨가 그때 총리였고 조병옥 박사라든지 또 이대 초대총장 김한란 박사 또 작가 모윤숙 씨하고 나머지 4명에서 8명이 갑니다. 가는데 이승만 박사가 그 대표들을 보내면서 부탁을 했어요.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인데 국가 승인을 받는 것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강대국이라고 하는 소련, 헝가리, 체코 이런 나라들이 동독 이런 나라들이 공산권의 나라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니까 유엔에서 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.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부탁을 합니다. 8명에게 이 어려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합시다. 저도 기도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표들을 보내놓고 이승만 박사가 철학기도를 했어요.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목사님들에게 부탁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회의 첫날 가보니까 이 소련을 비롯해서 공산권에서 우리나라를 인정 안 하려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장면 대표가 총리인데 우리가 이래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 교회를 갑시다. 그래서 그 대표 8명이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합니다.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.
어떤 규정이 나타나냐 하면 공산권에서는 이 회의에 이 안건을 상정하지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부표를 많이 해가지고 국가 승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그래서 12월 12일 날 아침에 이제 오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발언을 하는데 제일 먼저 소련 대표가 나가서 이 남한은 절대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. 2시간씩을 합니다. 그런데 그 다음 타자가 누구냐면은 헝가리, 체코, 동독 이렇게 순이었어요. 그러니까 2시간씩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시간을 요즘 말로 하면 필리버스터 같은 거예요. 해가지고 통과를 안 시키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다른 나라 사람 대표들이 소련 대표가 2시간은 가서 할 거다 충분히 2시간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 마시러 나갔습니다. 차 마시러 나갔는데 이 소련 대표가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이승만은 미국의 앞제비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. 독재자고.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멈춰버린 거예요. 왜 그런가 봤더니 너무 흥분해서 큰 소리를 치다가 목에 결절이 와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.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거든요. 실려갔는데 다음에 이제 그 발언해야 될 사람이 저기 헝가리 체코 순인데 이 사람들은 금방 시작했으니까 한 2시간 있다 오면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. 그러니까 다음에 발언할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사회자가 다음 발언자가 없으면 여기서 투표를 하겠습니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그때 유엔 참 국위에서 55개국이 모였습니다. 55개국이 모여가지고 다음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투표를 했는데 우리가 찬성 48표로 그리고 반대 6표 그리고 기권 1표로 거기서 통과가 돼서 이 한반도에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한 나라를 전 세계에서 공인한다 하고 통과가 됐어요. 자, 그러고 나니까 이제 북한도 왔잖아요. 그래서 우리도 투표를 해달라. 그래서 거기 했는데 북한은 반대가 48표. 찬성이 뭐 6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정반대로 우리는 찬성이 48표고 북한은 반대가 48표. 그래서 거기서 통과가 되지 않아서 유엔에서는 이 조선 반도 한반도에는 국가는 대한민국 하나다. 그래서 지금까지도 북한은 국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. 이승만 박사부터 우리 여기 대표들이 가서 철야기도 해가지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. 자, 그러고 나니까 금방 2년 반 있다가 6.25가 터졌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뭐 힘이 있습니까? 탱크 한 대도 없고. 그런데 유엔이 1945년 여기 히로시마 나가사키 핵폭탄이 떨어져갖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그 해에 10월 24일 날 창설을 합니다.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6.25가 터졌는데 우리를 도우려고 하면은 군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유엔을 창설한 이후에 최초의 군 창설을 우리나라 때문에 합니다. 우리나라. 근데 그때 이승만 박사가 미국의 루즈벨트에게 새벽에 전화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쳐들어왔다. 우리를 살려다.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전 결정을 내립니다. 그래가지고 그 55개국에서 유엔군을 창설해서 모집을 해가지고 바로 한국에 유엔군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유엔군이 안 왔으면 우리나라는 없습니다. 다 끝났어요. 저 부산까지 밀려갔는데 그 마지막에 또 이승만 박사가 전국에 피난 와 있는 목사님들에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. 사실은 이 나라는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입니다. 그래가지고
목사님들이 전국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. 금식하면서. 안 그러면 부산 앞바다에 빠져 다 죽어야 되니까.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을 시켜서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가지고 그 적군 뒤로 들어와가지고 그거 다 인민군들, 북한군을 다 소탕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두만강까지 올라갔었잖아요. 그래서 오늘날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합의해서 이제 산발선을 갈랐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오늘 이 나라가 세계 속의 선진국이 돼버립니다. 그래서 이 나라가 생기기까지는 사실 가장 큰 초석은 이분들입니다. 이분들을 제가 나이 분포를 조사해 봤더니요, 15살부터 30대까지 이 청년운동하다 돌아가신 분들이요. 그래서 15살이 뭐 알겠어요. 근데 그분들도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. 그래서 나왔고, 그분들이 결국 죽청에 찔려서 다 이렇게 순국을 했다 그럽니다. 이분들의 그 피 위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눈물이 이 나라를 세웠다는 거예요. 그런데 그런 역사를 모르고 정체성을 모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3.15 부정선거 때문에 4.19가 또 일어났잖아요. 근데 저는 그 한국 그 한복판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. 3.15 부정선거가 1960년에 3월 15일 날 부통령 선거를 했어요. 여러분들이 잘못 알면은 이승만 박사가 무슨 부정선거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은 선거를 안 했습니다. 왜냐면 그 상대 후보가 미국에 가가지고 병이 나서 그 국군병원에 가서 사망을 했어요. 그런 바람에 상대가 없기 때문에 무투표 당선으로 뭐 부정할 게 없어요. 선거를 안 했으니까.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통령 선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이기붕 씨가 부통령이 돼야 이제 연세 많은 대통령이 돌아가시면 내가 대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또 4.45 입사건으로 이제 부정선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결국은 4.19가 일어났는데 저는 지금 저기 올림픽공원의 그 학생들을 보면서 이게 제2의 4.19가 되겠구나.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4.19 때 광화문에 막 총 쏘갈 때 저 거기도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그렇게 희생한 그 바탕 위에 그때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도 또 부정하고 뭐 정치인들이 지금 오늘 제가 여기 정치인들을 안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면 순수한 마음으로 충국한 이분들이 있는데 와서 자기 PR이나 하고 이런 거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정치인들을 제가 초청도 안 했어요. 그러니까 여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 이해관계 없이 또 군인도 아니니까 군번도 없고 혜택도 못 받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도 국가에서 여기 계신 분 모두를 전부 다 국가유공자 표창을 하셔가지고 여기 그 책자에도 보면 알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고위직 총리부터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개인 주머니에서 돈을 다 내가지고 비석을 다 세운 겁니다. 이 땅을 500평 시에서 준비해가지고 이걸 세워가지고 지금 이런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니다. 이분들의 그 피 위에 기독교인들의 눈물의 기도가 이 대한민국을 오늘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내용들을 모르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나라가 생긴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전 세계에 귀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이 대한민국을 여기다 세워주신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나라에 대한 역사나 정체성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신 사람들을 썼어요. 우리 그 유엔에 갈 때 8명 대표가요. 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 미국에 보내가지고 유학 공부시켜서 영어에 능통한 사람들. 그런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. 장면, 조병옥, 김한란, 그 다음에 저기 누구야, 오영숙 이런 사람들은요. 다 영문과 출신들 있어가지고 영어를 능통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유엔에 가갖고 세계 사람들을 만나서 일단 대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?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쓰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이 대한민국의 세계 속에 존재하고 그리고 세계의 가장
지금 선진국 대열에 가는 그런 나라가 된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누워 계신 정말 이분들은요,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, 그래서 정말 항상 저는 마음에 짧은 일생을 영원한 조국에 저걸 늘 마음에 담고 다닙니다.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. 그런데 이 사는 동안에 애국하지 아니하면 남길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 짧은 인생을 조국 우리에 바친 분들이, 우리 선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? 뭐 조선시대 뭐 임진왜란 때부터 뭐 계속 이 나라를 건지기 위해서 목숨 바친 그분들이 피로 얼룩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,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여기 와서 그냥 추모하는 마음으로 기념추모만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다짐을 하고 해야 돼요. 이분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나라,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까. 그리고 잘못된 교육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서 바른 역사를 알게 해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한번 왔다 가는 이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구나,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하실 일은 여기까지 하셨어요. 그러니까 오늘 이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.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? 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도 이분들과 같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의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바칠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하고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총장님께서 우리